59세 공기업 팀장, 퇴직 후 첫 달부터 멘붕. 상상도 못한 은퇴 후 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준비라고 하면 아직 멀었는데 뭘 미리 준비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혹은 은퇴하면 그동안 못 해본 여행도 가고 하고 싶었던 취미도 즐기고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특히 오랜 시간 안정된 직장에 몸담았던 분들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59세에 퇴직한 공기업 팀장의 사례를 시작으로 우리가 무심코 놓칠 수 있는 은퇴 후 삶의 진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한창 사회생활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누구나 하루하루가 바빠 미래 준비를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마치 나야 월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정년까지 자리는 보장되지 않겠어? 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다가 막상 퇴직 날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에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같은 안정성이 높다고 알려진 직장을 다녔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설마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싶을 정도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3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변화들을 거쳤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혹시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1. 59세 공기업 팀장의 현실 충격, 사회적 관계의 단절. 제 주변에 어씨 59세라고 정말 오래도록 공기업에 근무하신 분이 계셨어요. 다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업 팀장까지 오르려면 어지간한 노력과 실력 없이 쉽지 않죠.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스펙에 안정된 직장, 명예로운 자리였죠. 그런데 정년이 임박해오면서 퇴직 이후 뭐하지? 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회사에선 임원급 수준의 대우를 받았고 적지 않은 성과급도 있었으니 좀 쉬면서 천천히 알아보자 싶었답니다. 하지만 막상 59세가 되어 퇴직하자 첫 달부터 멘붕이 왔다고 해요.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인맥 단절이었습니다. 공기업 팀장이라는 직함이 떨어져 나가니 평소 연락하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연결된 인간관계가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 깨달았다며 씁쓸해 하셨습니다. 옛날엔 전화 한 통이면 술자리가 잡히고 곧바로 후배들이 달려와줬는데 지금은 내가 후배들에게 연락해도 선배님 요즘 바빠서요 정도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야. 이렇게 빨리 끊길 줄 몰랐지. 어씨는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나서야 회사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면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이렇게나 사라지는구나 하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늦게나마 다양한 사회단체나 봉사활동 모임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퇴직 전에 미리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조직을 떠난 뒤에 내 삶을 지탱해줄 또 다른 네트워크를 만들어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2. 대기업 임원 B씨의 돈 걱정은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사례는 B씨 61세라는 분인데 유명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재직하시다 임원 자리까지 오르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원하면 돈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퇴직금도 상당했으니 이 정도면 넉넉하게 살 수 있겠지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씨가 퇴직 후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재정적 압박이었대요. A 임원 출신이면 돈이 많을 텐데 왜 압박을 받냐? 궁금하실 수 있죠. 그런데 들어보니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 그리고 자녀 교육비, 용돈, 가족 행사가 모두 예전 수준 그대로라는 겁니다. 게다가 임원 시절 모임들이 많아서 교재비가 상당했는데 퇴직 후에도 사교 모임을 일시에 끊기는 애매해서 몇 달간은 계속 이어갔대요. 그러다 보니 수입은 0에 가깝고 퇴직 후 잠시 쉬기로 했으니까요. 지출은 그대로이니 한두 달 만에 이거 좀 이상한데? 싶더랍니다. 회사 다닐 땐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성과급도 있고
모임 비용도 회사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사실 그때도 돈이 남아돌진 않았지만 그래도 막연히 은퇴 후엔 퇴직금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 근데 막상 통장에 찍힌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고정 지출이 이렇게 크구나 실감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결국 B씨는 1년만 푹 쉬겠다던 계획을 접고 퇴직 후 6개월 만에 재취업이나 자문역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경기 상황이 예전 같지 않고 나이가 60을 넘다 보니 원하는 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임시로 컨설팅 프로젝트를 맡아 간간히 수입을 만들고 지출을 줄이는 생활 패턴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랍니다. B씨가 강조하는 건 반드시 은퇴 전에 재정 상태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은퇴 이후의 지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특별한 재주가 있으니 언젠가 다시 돈 벌 기회가 오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기보다는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무슨 수단으로 그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이죠. 3. 퇴직하면 자유? 무심코 방치했다가 건강 망친 C씨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C씨 58세예요. 이분은 대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 알려진 중견기업에서 차장급으로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나름 팀을 이끌면서 성과도 좋았고 술자리와 회식 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다 보니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퇴직하면 그동안 못 잔 잠도 좀 자고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운동도 여유롭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막상 일이라는 굴레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게으름이 확 찾아오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 보니 그냥 계속 누워있게 되고 그러다 끼니도 건너뛰고 그러다 밤에는 TV나 유튜브 보면서 야식을 먹고 완전히 생활 리듬이 무너졌어. C씨는 회사에서 퇴직하고 2달 만에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고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됐다고 해요. 예전에는 출근해야 하니까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였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지니 하루가 무척 길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죠.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출근 안 해도 되니 마음이 해이해졌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중에 C씨는 다행히 동네에 있는 무료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지인들과 함께 등산 모임, 자전거, 동호회 등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다시 건강을 찾아갔어요. 여기서 중요했던 건 내가 직접 내 생활 패턴을 잘 설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사라는 틀 안에 있을 땐 매일 정해진 시각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생활 루틴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 과도기에서 멘붕을 겪지 않도록 은퇴 전에 미리 자신의 취미나 운동 습관, 사회적 활동을 설계해 놓으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은퇴 후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팁. 1. 관계 맺기 미리부터 준비. 단순히 명함으로 이어진 인간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진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관계를 퇴직 전부터 조금씩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취미 모임, 봉사단체, 동호회, 지역사회 프로그램 같은 곳에 꾸준히 참여해보세요. 이 재정 점검은 반드시 실제 수치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계산이 아니라 은퇴 후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그 지출을 어떻게 충당할지 명확히 계획해 두셔야 합니다. 연금, 퇴직금, 저축, 투자 수익 등 다양한 수입원을 최대한 상세히 따져보세요. 필요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은퇴 이후에도 일할 방안을 고려해 보거나 지금부터 지출 구조를 미리 조정하는 게 현명합니다. 3. 퇴직 이후 생활 루틴 만들기. 은퇴 후 삶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를 미리 디자인해야 무기력에 빠지지 않습니다. 운동, 취미, 자기개발, 봉사활동, 가족과의 시간 등 구체적인 일과표를 만들어서 실천하는 게 좋아요. 결국 내 삶을 책임지는 주체는 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준비된 은퇴는 기대가 아닌 계획입니다. 우리가 흔히 퇴직을 앞두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착각 중 하나가 조직에서 열심히 일했으니 은퇴 후엔 좀 편안해지겠지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기반이 없다면 아무도 우리에게 편안함이나 자유를 공짜로 주지 않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사례가 과장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주변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정말 흔합니다. 평생을 직장인으로 살다가 은퇴 후에는 백수가 된다는 말이 농담 같아 보여도 실제로 닥치면 굉장히 씁쓸하고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태가 되죠. 그렇다고 너무 겁먹거나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미리 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도, 재정도, 건강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고 바뀌기도 하는 거니까요. 다만 중요한 건 언젠가 하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하자는 거예요. 직장을 다닐 때부터 퇴직 후에도 이어갈 수 있는 인간관계와 소통 창구를 만들어 두기. 내 현재 재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은퇴 후 구체적인 지출 계획과 수입원을 마련해 두기. 일을 안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꾸준한 운동 루틴과 취미를 잡아두기.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준비한다면 은퇴 후의 삶이 훨씬 덜 막막해질 거예요. 물론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쉽진 않아요. 바쁜 일상 중에 내가 퇴직 후에 어떻게 살지? 라는 고민을 하는 게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막상 생각해봐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죠. 하지만 한 번이라도 가볍게 이달엔 어디 동호회에 가입해볼까? 내가 쓰는 월 생활비는 얼마지? 퇴근 후 일주일에 2번은 집 앞 공원에 나가볼까? 같은 작은 행동부터 옮겨보면 어떨까요? 이 작은 시도가 나중에는 정말 큰 자산이 되어줄 겁니다. 59세 공기업 팀장, 퇴직 후 첫 달부터 멘붕. 상상도 못한 은퇴 후 현실이라는 말을 남의 이야기로만 듣지 않도록 미리부터 우리 모두 준비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